당신의 꿈은 우연이 아니다. 삼장이 프로이트는 꿈의 비밀을 밝혔는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1899년에 발표되었다. 출판연도 책의 출간 즉시 성공을 얻으면서 꿈에 대한 서구의 관점을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꾸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우리 책의 아이디어를 구성하던 밥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11세를 펼쳤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나온 지 10년 후인 1910년에 출간된 것이다. 꿈이라는 항목은 약 6천여 개의 단어로 설명되어 있었지만 프로이트의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는 찾아올 수가 없었다. 20가지 인용 문헌의 꿈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말이다. 프로이트의 작업을 홀대한 것은 브리타니카 백과사전만이 아니었다. 꿈의 해석 초판 출간 10년 뒤에도 당시 주요 의학 및 정신의학 문헌 대부분은 이 책을 거의 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 초판 609가 다 팔리는데도 8년이 걸렸다. 게다가 프로이트가 언급하고 이후에 다른 연구자들이 상세히 지적했듯이 의학과 과학 및 정신의학계는 프로이트의 책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꿈의 해석이 출간된 지 9년 후에 프로이트는 과학저널에 게재된 자신의 이론에 대한 논평을 보고 내 이론은 완전히 묻혀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결국 꿈의 해석은 프로이트의 가장 유명한 저작이 되었으며 프로이트 정신분석 모델의 기초가 된 한편 한 세기 전반에 걸쳐서 꿈 자체는 물론 꿈의 무의식의 상관관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히 일대 전환이라고 할 만하다. 학생이나 기자들 혹은 처음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은 꿈 전문가래라고 하며 도원에게 프로이트의 꿈 이론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도원이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돌려서 프로이트가 내놓은 꿈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되묻곤 한다. 꿈은 잠의 수호자. 프로이트의 꿈 이론은 꿈의 상호 관련된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주장한 첫 번째 이론이다. 꿈의 기능 중에서 하나는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본성의 억압된 소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대개 어릴 때 시작이 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기능은 잠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프로이트에는 꿈은 잠의 수호자 라고 설명했다. 잠의 수호자. 이런 꿈의 개념화 과정에서 꿈의 발현 내용, 프로이트는 억압된 여기의 소망을 꿈의 주의 원천으로 보고 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런 견해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프로이트의 꿈 이론은 입증되지 않은 일화적인 증거, 선절된 정례, 보고서, 추측성 가설에 의존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이론이다. 프로이트는 꿈의 발현 내용이 지닌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프로이트의 이론과 달리 많은 꿈, 특히 악몽은 잠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꿈꾸는 사람을 깨운다. 프로이트의 꿈 해석으로 도출된 결과는 대개 편파적이고 강제적이며 자의적이다. 악몽 등 많은 꿈은 검열이나 왜곡을 거쳤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결정적으로 프로이트의 이론은 과학 이론이 갖춰야 할 근본적인 요구사항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실험으로 입증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다. 프로이트의 꿈 이론의 엄밀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심은
프로이트 학파 바깥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 알프레드 아들러 나 프로이트의 후계자인 융 등 프로이트의 추종자 사이에서도 열띤 논쟁이 일어났다. 융과 임상적인 꿈, 개념하에 대한 프로이트는 꿈을 병적인 소망을 원하는 장치로 보았다. 반면에 융은 꿈이 개인의 인격 발달에 중요한 보상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또 융은 꿈이 인류 공통이며 인류에 축적된 경험을 포괄하는 깊은 무의식층인 집단적인 무의식에서 발생한다고 믿었다. 융은 꿈이 예견 또는 예지적인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했다. 프로이트는 꿈을 신경정적인 증상과 유사한 비정상적인 정신적인 현상이라고 보며 꿈의 속임수 같은 본질을 강조했지만 융은 꿈을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여기고 창조적이고 초월적이며 때로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을 지녔다는 점에 주목을 했다. 프로이트와 융의 꿈 이론은 1900년대에 비교적 덜 알려진 꿈의 여러 임상적인 개념화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었다. 이 꿈 이론들이 모두 프로이트의 말대로 꿈은 소망의 충족이라거나 잠의 수호자라는 주장에 부합할까? 수많은 꿈 연구는 프로이트가 주장한 이러한 꿈 기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거의 없다는 간단한 결론에 도달했다. 지금쯤 독자 중에서 일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 궁금해야 할 것이다. 당대의 많은 사람이 프로이트의 꿈 이론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도 왜 그 후에 100년간의 프로이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수많은 대안 이론이 탄생했을까? 그리고 프로이트의 꿈 모델을 뒷받침할 실증적인 증거가 부족한데도 왜 그의 이론은 그토록 서구 문화에 깊이 배어 있을까? 여기에는 긴 이야기가 있다. 과대평가된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을 정신 분석 이론의 초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정신 분석 전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프로이트 꿈 이론을 비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꿈의 기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은 의뢰의 수많은 다른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1975년까지 프로이트에게 호의적이었던 시대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프로이트를 둘러싼 신화와 그의 실제로 주장하는 생각을 혼동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좋은 마케팅 활동이 그렇듯이 프로이트의 이론이 탄생한 시기도 적절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반기를 든 실험심리학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로이트가 신경생리학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듯이 카을의 초기 간염사가 암시, 체면, 수면 메커니즘을 다루는 실험심리학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신경과학의 아버지이자 실험심리학자로 활동했던 신경생리학자가 심리학으로 눈을 돌리기 전까지 신경생리학자로 활동했던 정신분석의 아버지가 제기한 이론이 틀렸음을 밝히려고 무려 16년이나 자신의 꿈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꿈이라고 부르는 몹시도 흥미로운 현상의 매혹적인 본질이다.